무조건 제가 기승전 스트레스라는 거는 물론 아니고요. 몸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영원할 거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제가 의식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서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잠이 들어도 이게 자꾸 깨요. 그리고 이제 막 뭔가 되게 짜증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아, 6개월이요? 그러면은 지금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주말에는 많이 자면 한 14시간 정도 자요. 14시간이요? 네네. 평일에는 평균 한 5시간에서 5시간. 7시간 사이 자요. 그럼 평일하고 주말하고 이게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다른데, 그럼 잠을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 불규칙하게 주무시고 또 깊게 잘 못 주무시는 느낌도 있으시죠?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하고 너무 깊게 못 자는 느낌? 설잔 느낌. 그러면 여쭤볼게요. 최근에 혹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고민이 있으시거나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세요? 고민 같은 건 딱히 없는데 네. 과연 이 일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일이라는 게 지금 그 하시는 그 직업에 관련된 일이실까요? 네. 아, 그러면 그 일이 어차피 이 일은 계속 하셔야 될 텐데 좀 마음적으로나 외부적인 어떤 도움에 의해서 해결될 기미가 있으실까요? 그 기미가 안 보여서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치료 하나 여쭤봤는데 질문이 되게 많으시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들께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방금 들어보셨겠지만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 같으세요? 또 깊게 잘 못 주무시는 느낌도 있으시죠? 이렇게 뭐 잠을 몇 시간 주무시냐 뭐 이런 증상을 파악하는 질문도 하지만 사실 제가 환자분들께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지금 이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지금 마음 상태에서도 조금 자세히 여쭤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되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환자분 상태를 저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파악을 해야 이제 정확하게 기능의학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아무 검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조금 제가 파악을 해봐야겠다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고백을 하자면 개원하기 전까지는 마음의 병이 몸에 나타난다? 이런 말이 진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개원하고 나서 지금 4년째인데 4년 동안 직접 겪어보기도 했고 또 환자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그게 정말이구나 하고 알겠더라고요. 몸의 피로와 병은 마음을 잘 다스리면 많은 부분이 또 예방이 되고 해결이 되어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직접 깨닫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가 않으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면서 최대한 꼼꼼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장님, 이게 아픈 게 무조건 스트레스나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무조건 제가 기승전 스트레스라는 거는 물론 아니고요. 몸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심한 빈혈은 없는지, 간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뭐 콩팥 질환 이런 숨어있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그런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수치로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거에 맞게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검사에서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두근거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에서 괜찮으니까 괜찮나 보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잘 맞는 주치의랑 상담을 하면서 몸이랑 마음을 꼭 같이 살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도 알고 원장님도 아는 사실 같은데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잠도 잘 자면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원장님, 힘을 내서 제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이해해요. 저도 스트레스에 압도된다 그러죠. 그렇게 해봤고 스트레스에 압도가 되면 불안해지고 잠도 잘 못 자게 되고요. 그게 자꾸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뭐 이렇게 반복이 되면 몸이랑 마음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상황을 바꾸고 개선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거 평생 내가 이렇게 힘들 거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을 먹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때는 아무것도 정말 하기 싫었던 적도 많고 이거 평생 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진짜 많이 답답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책이 있어요. 책 추천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어떤 책인가요, 원장님? 진짜 저한테 "헉!" 하고 큰 깨달음을 준 책이 있는데 바로 회복탄력성이란 책이에요. 회복 탄력성이요? 네, 저한테는 정말 인생책이라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회복탄력성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쉽게 말해서 인생의 고난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말해요.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만 닥치지?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반대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이번 실패는 아쉽지만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원장님은 회복 탄력성이 높으신 편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예전에는 되게 고민도 많고 그 정신적 타격이라 그러죠. 그런 걸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엔 아주 낮았지만 개원하고 나서 정말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영원할 거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회복탄력성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제가 의식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서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이거 다 지나갈 일인데 지나갈 일이야. 이렇게 말이죠.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나니까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나에게 우주적인 중요성을 가질 만큼 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은 치료를 해도 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 마음을 돌보기 위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진료실에 제가 있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반복되는 고민과 불안이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돼요.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환자분들과 나누지 못할 때가 많아서 참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삶이 던지는 도전과 어려움에 흔들리고 또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노력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